네, 안녕하십니까. 시퍼스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템퍼스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다룰 예정이니 템퍼스에 투자 중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구독 눌러주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며칠 전 주가를 크게 떨어뜨린 이유와 회사 측이 추가로 공시한 몇 가지 리스크, 성장 요인, 그리고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 분석의 내용을 다룰 테니 중간까지 이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미국 시간 2월 25일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 폼 S1을 파일링했어요.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지 볼게요. 보시면 이것도 일종의 오퍼링인데 일반적인 유상증자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전에 회사 측에서 공개하고 계획된 오퍼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484만 개의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얼마 전 있었던 엠브리 인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템퍼스는 엠브리를 인수하기 위해 3억 7천만 불의 현금과 1억 2,500만 불가량의 주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주식 발행이었고요. 엠브리는 2월 3일 인수가 완료되었죠. 전체 발행한 484만 주 중에서 215만 주는 1년간 락업 기간이 적용되어 2026년 2월 3일부터 시장에 풀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269만 주는 즉시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중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량을 팔고 현금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닝 후 큰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휘청거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뒤인 미국 시간 26일 기준 주가는 다시 상승하면서 갭을 좀 메꾸긴 했지만요. 근데 이로 인한 이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와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언제든 풀릴 수 있다는 것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공시자료와 지난 분기 공시자료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추가된 공식 리스크 요인을 찾아봤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리스크가 추가되었습니다. 첫째는 앞서 설명드린 이 주가 희석 관련 리스크인데 엠브리 인수 관련뿐만 아니라 내부자의 매도 가능성 또한 추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엠브리 관련 운영 리스크인데요. 템퍼스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운영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시장 확장 시 규제 리스크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템퍼스는 SB 템퍼스라고 해서 소프트뱅크와 합작 법인을 세웠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등과 이제 글로벌 확장과 관련된 규제 리스크가 새로 생겼어요. 다음은 회사 측에서 발표한 향후 성장 동력인데요. 첫 번째는 메인 비즈니스 모델인 AI 기반 정밀 의료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 예정이에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이 확장 중에 있다고 했고 제약사 및 병원과의 협업이 증가되었다고 해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GSK 등과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 및 신약 개발 데이터 분석 사업의 확대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엠브리인데요. 엠브리가 진짜 많이 나오죠. 이 회사가 템퍼스인지 엠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엠브리 인수와 관련해 리스크도 많이 있겠지만 회사 측은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요. 이를 통해 유전 질환 및 암 스크리닝 시장 진출을 하고 NGS 및 유전 검사 기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수집 범위가 확장되면서 AI 정밀 의료 솔루션이 진화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확장인데요. 물론 규제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제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의료 데이터 분석 사업을 확대시키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템퍼스의 현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유전체 사업의 성장인데요. 꾸준히 40% 후반대에서 50%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괄목적인 성장을 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4%가량만 성장하면서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 테스트 가격도 좀 늘긴 늘었지만 다소 성장이 꺾인 모습이죠. 추후 추이를 잘 지켜봐야겠어요. 자, 그럼 매출 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0.4% 증가했는데요. 유전체 사업에서 24%, 데이터 사업 서비스 쪽에서 43%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각 사업의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은 2023년 유전체 쪽이 68.2, 데이터 서비스는 31.8이었는데 2024년 들어와서 65대 34로 데이터 서비스의 비중이 3%가량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회사 측에서는 향후 성장 원동력과 핵심 사업은 이 데이터 서비스라고 계속 말했죠. 회사의 기대치만큼 잘 성장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럼 사업별 매출 증가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사업별 총이익률을 볼게요. 2023년 유전체 사업의 총이익률은 48%, 데이터 서비스 쪽은 67%의 총이익, 그러니까 총수익률이 있었는데
2024년을 보시면 유전체는 1%가량 하락했지만 데이터 서비스 쪽은 71.5%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며 5%나 상승했네요. 즉 수익성이 좋은 데이터 서비스 분야의 성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매출과 매출 원가를 보았으니 이제 영업비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판매 관리비, 즉 판관비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 것을 찾을 수 있죠. 판관비의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은 2023년 55%에서 2024년 109%로 전체 금액도 약 155%나 증가한 모습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연구개발 및 리서치의 전체 매출 비중은 35%에서 46%로 71%가량 상승한 모습이에요. 이것만 보면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고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저도 다시 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이 판관비 증가의 대부분은 바로 상장 후 직원들의 주식 보상비 때문이었는데요. 뒤에서 볼게요. 자, 저 2024년 템퍼스는 주식 보상비로 약 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1년 사이 전체 영업비용이 6억 5천만 불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실제로 이 주식 보상을 뺀 실제 증가한 영업비용은 약 1억 2천만 불이고요. 대신 같은 기간 매출은 1억 6천만 불이 증가한 것을 따져볼 때 실제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차 대조표를 볼 건데요. 9월 말 기준인 이제 지난 분기 대비 이제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은 자산이 살짝 줄었는데요. 핵심 요인으로는 현금성 자산이 약 4,800만 불가량 감소한 게 가장 크고요. 여기 템퍼스의 매출 채권과 투자 및 다른 자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템퍼스 재무 분석 영상을 꼭 시청하고 참조해주세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자, 이것은 부채 섹션인데요. 여기 1억 6천만 불의 전환사채는 구글 클라우드 관련 부채였고 2억 6천만 불의 장기 부채는 RS 캐피털로부터의 대출이라고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세한 정보는 전에 올린 영상 꼭 봐주세요. 제가 그냥 광고 겸 보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 대차 대조표 섹션은 이전 영상을 보셔야만 이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복된 긴 정보를 피하기 위해서 언급을 안 드리는 거고요. 그럼 현금 흐름표를 볼게요. 적자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2024년에는 주식 보상비가 이렇게 애드백 되고 감가상각비도 다시 더해지면서 이 매출 채권 쪽에서도 현금이 이제 크게 마이너스가 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영업활동에 의해서 1억 9천만 불가량 마이너스를 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을 보셔도 이 수치는 거의 비슷하고 개선되지 않았고요. 즉 이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것은 이 회사의 치명적인 고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보상과 별개로 비즈니스 자체에서 아직 현금을 잘 굴리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 개선되면 주가는 더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출 채권 문제도 빨리 개선이 필요해요. 이게 매출 채권이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이 이제 늦어지면서 받아야 할 돈을 이제 빨리빨리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면 2024년 일본 템퍼스를 합작하며 현금이 나간 게 보이고요. 2024년 상장을 통해 약 5억 8천만 달러 가량이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보입니다. 보시면 과거에도 주식 발행으로 이렇게 현금을 조달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보면 결과적으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감소를 주식 발행과 상장으로 인해 자본을 조달해온 구조였습니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3억 4천만 불인데 이번에 2월 2일이죠. 2월 3일이었나? 엠브리 인수로 약 현금이 3억 7천만 불가량 지출되었는데요. 템퍼스는 자금 조달에 목말라 보입니다. 자금은 모자르고 직원들 주식 보상 비중은 크고 내부자는 주식을 매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의 성장성과 가치를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제한 중인 거죠. 자, 결론입니다. 전체적으로 템퍼스는 굉장히 잘 성장 중이며 기대가 되는 기업인 건 확실해요. 핵심 비즈니스 자체도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시장 크기 또한 굉장히 크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자금이 부족한 것은 명백하면 이제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즉 장기적 전망은 좋지만 단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건데요. 매매를 하실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모으다 보면 언젠간 효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치식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시는 것은 리스크가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자, 내부자 매도와 주식 물량이 다 풀릴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휘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즉 바이더 딥에 잘 맞는 기업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는데 이 템퍼스와 힘즈의 비교 영상도 올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템퍼스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올릴 테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채널 멤버십도 제가 2.9달러로 이번에 새로 올렸으니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멤버십도 꼭 부탁드릴게요. 멤버십 주소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